지금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저에는 내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오늘은요, 부정적인 사람, 내 옆에서 맨날 불평불만 이야기하고 계속 내 귀 빨아먹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약간 의욕을 다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에너지 뱀파이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분들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정화하면 되는지, 이게 정화로 과연 될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기억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화를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불평불만을 듣는 게 왜 마음이 불편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불평불만을 듣는 게 불편한 이유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왜 불편하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불편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게 불편했냐면, 내가 이 사람의 불만을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한테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고, 마치 이 사람이 나한테 그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기억이 이 사람의 문제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런 책임감을 느껴서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왜 말만 하고 자기는 하는 게 없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돼서 답답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이 불평불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다 각기 이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는 서로 다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밀도 있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이번에 뭐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힘든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구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먼저 부모님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고 패턴과 말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이었다면,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기저에는 내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부모님은 힘든데 나는 나의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불편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이에요. 부모님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주고 싶으면 부모님의 정화도 신청하고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은연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기억을 심어줬을 수도 있죠. 내가 늙으면 네가 엄마 아빠 책임져줘야 된다, 살펴줘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너 키웠으니까 너도 엄마 아빠한테 보답을 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죄책감이 들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부모님은 자녀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은 아니죠. 부모님이 막 연로하셔가지고 거동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장년기에 경제활동도 하실 수 있고 이러신 분이라면 자녀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부모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우리 부모님이 맨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빨리 갖다 줘야지 부모님이 행복해지실 것 같고, 그래야 나도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게 정말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나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주입받은 기억은 아닌가? 라고 체크하고 정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연중에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모습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고, 꼭 자녀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더라도 대물림되는 기억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죠. 가장 안 좋은 것은 운이피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에요. 운이피리가 부모님의 문제를 보고 부모님이 힘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면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길을 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현실의 문제를 내가 바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느끼는 거였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기쁘고 행복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쁘지 않고 짜증내고 슬프고 화가 나는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거야. 내가 감정 어떻게 해서라도 두 사람 웃게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나도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외면하려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나쁘니까 덮어두고 모른 척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이든 남의 감정이든. 일단 내 감정이면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살펴서 이런 감정들이 운이피리가 이런 걸 보내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정화해야 할 기회인데, 그거를 일단 하지 않아.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의 감정도 얘는 지금 슬퍼해야 하는 게 적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떨 때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가 울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애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시끄럽잖아. 일단 시끄러워. 내가 울고 있으면 주변에서 막 눈치를 줘요. 쟤는 왜 울까? 무슨 일일까? 시끄러운데 우네. 뭐 이런 것도 견디는 것도 일단 힘들어요. 세 번째는 얘가 우는 게 내가 무책임하고 무력하게 느껴지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아이가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혼자서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려요. 부모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먼저 집에 가서 너무 슬퍼요. 그러면 이 슬픈 감정을 스스로 울고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엄마가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애가 울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빨리 환기를 시키는 거야. 저기 재밌는 거 지나간다. 혹은 우리 사탕 있는 사탕 먹을래? 혹은 엄마가 재밌는 거 틀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애의 울음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끊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부모가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보이거나 화가 났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혹은 울고 있어도 그 감정을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한테 시간을 줘야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가 처리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마음속으로 정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물을 마신다거나 아이한테 엄마가 안아줄까?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감정을 주인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해줘야겠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빛나게 될지는 지금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기가 책임지고 고통을 겪어야 할 몫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고통을 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긴 합니다만, 부모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인생에 닥친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가 발 벗어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그 당사자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해줘도 일단 당사자가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딴소리 한다?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준 걸로 만족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은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나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되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주변 사람이 해결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다시 또 뭔가에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는 반드시 생길 건데 그때마다 해결해줘야 될 거예요. 안 해결해주면 나한테 욕하겠지. 왜 이번에 안 해결해줘? 감사하기는커녕 더 불만을 쏟아낼 거예요. 더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일일까? 아니죠. 내 오니비리는 화가 나죠. 왜 내가 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희생해야 돼? 내가 지금 이 나의 행복을 접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기분 나쁠 수 있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오니비리한테도 절대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장할 기회를 빼앗았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숙제를 대신해 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 성취를 느끼고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빼앗는 건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듯이 타인의 감정도 타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타인의 문제에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